네, 리브동산 이재선입니다. 오늘 주식 공부하는 날이죠. 오늘도 이철영 차장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철영 차장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공매도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이제 5월 들어서 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개, 코스닥 150개 이렇게 지금 350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 네.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공매도가 시작은 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예측을 했었는데 예. 비슷한 예측대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고요. 첫날은 조금 공매도 세력이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코스닥이 한 2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예. 영향이 있었지만은 그 뒤로는 주말까지 해가지고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 크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공매도는 사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고 또 기업들의 악재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공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공매도 상위 종목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아시는 상위 종목들 그 종목들이 사실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예. 첫날 영향이 있었지만은 공매도 시작 전과 지금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지금 것 같습니다. 코스닥 공매도 상위 종목은 이제 뭐 CJN이나 카카오 게임즈요, 그죠? 네. KMW,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네, 그죠? 네. 코스피에는 뭐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HMM. 네. 최근에 이제 해운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해운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운 지수입니다. BDI라고 쳐보시면 BDI. 네네. 예. 벌크 해운 지수라고 나오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운 지수가 한 3,25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1년 전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이 BDI 지수가 530이었습니다. 이 벌크선 해운 지수가 거의 5배 정도 상승을 했죠. 오. 운임이 5배가 올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이 해운을 하고 있는 이 업종의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 조선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첫 일주일에 안 나왔다 해가지고 공매도가 안 나온다고 보시기 좀 어렵고요. 예. 실제로 이제 5월 10일 날 공매도가 나온 걸 보면 삼성전자가 그날 하루에 100만 주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42만 주 정도 나왔고 아. 그래서 이제 IT주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예. 조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주가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이나 섹터별로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이 출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좀 지키시려면은 매일매일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SKIT, 네. i테크놀로지 엄청납니다, 그죠? 네, 뉴스에 완전 도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 대여급 IPO가 시작되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연일 좀 뉴스에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도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뭐 가계대출, 신용대출이 4월달에 증가가 됐다.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예. 네네. 최근에 이 SKIET 전에 예. 상장되었던 이 거물급 IPO 종목들에서 대부분 뭐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출을 내서라도 단 며칠이라도 대출 내서라도 내가 주식을 받겠다 이렇게 조금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동시호가가 이제 100% 상승했는데 마이너스 26%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죠? 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큰 IPO에 참여하면은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확인하시기보다는 예.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많은 개인분들이 또 많은 고객님들이 참여를 하셨고 예. 좀 사공이 많다 보니까 첫날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거 이외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 업황 자체가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이런 말도 있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밸류를 측정해 보니까 예.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던 목표가가 14만 8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비 또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공모가도 좀 비쌌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첫날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일 또 나스닥 또 좀 급락을 했는 이유도 또 있다. 이게 예. 참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게 뭐 결혼도 부동산도 다 타이밍이지만 예, 예. 차장님 결혼 타이밍이 뭐? 저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참. 저는 뭐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IPO가 상장하는 날 예. 이 증시가 조금 화랑이거나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사실 예.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이 SKIT가 상장하는 전날 예. 조금 나스닥 기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주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져서 아침에 동시효과 때 100%가 오르고 동시효과 자체로 오르고 나서 조금 더 오르다가
바로 매도 매물이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밀려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수익을 많이 내려면 남들이 잘 모를 때, 예, 나만 알고 있을 때, 요럴 때 수익이 많이 나는데 누구나 다 알게 되면은 그렇죠. 그 수익률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IPO 하는 기업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어떤 기업인지, 그다음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5월 10일, 11일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 미국 그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당겨질 이야기를 것이다. 했습니다. 예.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잘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사실 넘어갈 수 없는 게 앨런 재무장관이 예전에 FRB 의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굉장히 그 예측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발언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조금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래서 좀 소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이 미국 증시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소비자 심리 지표 곧 발표가 되는데 예. 아마 잘 나올 것 같다. 지표가 이 지표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건 결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놨던 이 부분들을 돈을 좀 걷어들여야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돈을 걷어들이게 되면은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시작의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인데, 이 금리 인상이 원래 2023년 이후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아마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10일, 11일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조금 시장의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예를 들어 뭐 식당도 많이 가고 우리가 이제 쇼핑도 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윤을 계속 내던 네네. 그러한 업체들 쪽으로 또 투자가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기술주라든가 네네. 미래 가능성을 둔 뭐 벤처라든가 이런 쪽이었는데,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을 좀 리밸런싱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시 좀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쪽으로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익을 많이 내줬던 섹터가 기술주,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실제로 현금 창출은 없지만은 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예. 쪽으로 자금이 몰렸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게 되면 이 제일 문제가 이자 비용이거든요. 예.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이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내기가 버겁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게 돼 있고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현금 창출이 잘 되는 회사들이 이런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잘 버틸 수도 있고,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도 가고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이런 쪽에 그 소비와 관련된 쪽으로 어떤 수익 창출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조금 담으시는 자산 조금 이렇게 리밸런싱 하시는 게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경기 민감주 관련 종목들이 이미 상승을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게 좀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약간 패턴처럼 흘러가는 현상들을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부터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거든요. 패턴을 빨리 읽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학 공식처럼 흘러간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똑같이 항상 정확하게 가진 않지만은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그런 같고. 돌발 변수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패턴이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시장이 조금 놀래가지고 장이 밀리면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하고 이렇게 가다가 또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만약에 뭐 이제 수당이라든지 심리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겠구나. 그러면 다시 이거 내려갔던 부분들이 다 좀 상승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아마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거의 이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저 어려운 또 주식 이야기 이렇게 또 쉽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도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네. 예, 좀 더 재미있게 쉽게 풀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천욱 사장님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브동산 주식 이야기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